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게임 관련 산업이 다시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도 관련 투자에 있어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히어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메타버스가 투자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초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세계사를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국가들끼리 전쟁과 패권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을 소유한 자들은 소위 계급사회에서 상위를 차지했으며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 밑에서 시간과 노동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지구의 크기만큼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화성과 스페이스X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면 과거 계급사회에서 토지를 소유했던 자들처럼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라는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의 토지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저들끼리 소통하고 나아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 통용되는 가상통화 또한 발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클라우드부터 통신, 하드웨어, IT 소재 등등 많지만 오늘은 이러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산업 ETF를 준비했습니다. 히어로 ETF는 글로벌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게임 개발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업 비중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들의 매출 비중에서 게임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운용사는 미래에셋이고 상장일은 19년 10월 25일로 비교적 신생 ETF입니다. 수수료는 0.5%이나 배당이 0.6%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수수료 해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8,400억 원, 평균 하루 거래량은 약 125억 수준입니다. 이제 히어로 ETF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ETF는 총 40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상위 비중 10개의 비중이 전체의 56.0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7%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비트코인 채굴과 더불어 게임의 핵심 반도체인 GPU 분야에서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 게임의 사양은 점차 고사양으로 가고 여기에 GPU 기술과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이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의 발전에 있어서도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6.48%로 C입니다. C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게임과 이커머스, 핀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동남아 최대의 이커머스 쇼피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체 가레나, 국내로 비교하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서비스 기업 C머니 등을 통해 최근 가장 핫한 비즈니스를 동남아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38%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는 우리나라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로 가장 잘 아시고 계신 기업인데요. 연 평균 성장률이 12%를 상회하는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버워치2와 디아블로4 출시를 앞두고 유저수 증가 기대로 인해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6.1%로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피파 게임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콘솔, PC, 휴대폰 게임 컨텐츠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일렉트로닉 아츠의 게임으로는 피파, 마든 NFL, 스타워즈, 배틀필드, 더 심즈, 니드포 스피드의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88%로 넷이즈입니다. 넷이즈는 텐센트 다음을 잇는 중국의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의 블리자드 퍼블리싱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어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모든 게임은 넷이즈를 통해 배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2위이며 20기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와 100기 이상의 오리지널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5.5%로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 일본의 게임 개발 및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닌텐도에서 보유한 게임 포트폴리오는 포켓몬, 슈퍼마리오 등을 통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닌텐도 스위치의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의 견조한 성장을 통해 주가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5.07%로 임브레서입니다. 임브레서는 스웨덴의 게임 기업인데요. 최근 보더랜드 시리즈로 유명한 기어박스 엔터테인먼트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유럽에서 업계 2위로 등극했는데요. 지속적인 인수 합병으로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등 45개 국가에서 59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며 임브레서 그룹 산하에서 개발 중인 게임은 193개에 달합니다.
8번째는 4.91%로 진가입니다. 진가는 미국의 소셜게임 개발 및 마케팅 기업인데요. 진가에서 개발한 게임은 애플의 iOS와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스냅챗 등의 SNS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간편한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대표 게임은 월즈 위스 프렌즈, 진가 포커, CSR 레이싱 등이 있고 작년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7번째는 4.6%로 넥슨입니다. 넥슨은 일본에 상장된 게임 기업으로 장수 게임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던전 앤 파이터와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등 중국과 한국에서 장수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외에 작년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람의 나라 연과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그리고 카트라이더를 통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째는 4.55%로 캡콤입니다. 캡콤은 일본의 게임 개발사로 과거 오락실 시장과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입니다. 캡콤의 IP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롱맨, 바이오하자드, 데빌 메이크라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의 블리자드 게임의 일본 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어로 ETF의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ETF는 YTD 6.56%, 1년 총수익률은 95.91%라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요. 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S&P 500과 나스닥보다 언더퍼폼하고 있고 비슷한 ETF인 에스퍼 ETF보다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1년 차트로 보시면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과 더불어 디즈니랜드 오픈 등 컨택트의 움직임으로 인해 퍼포먼스가 아쉽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 여러 산업 중 게임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데요. 특정 기업을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히어로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